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험 본격 전 끝나고 쌌다는 방송 클로징 벨 라이브 오늘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월 23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4% 내리고 코스닥은 빨간불을 그나마 유지를 해주는데 강보합이네요. 0.04% 상승, 84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외국인은 뭐 오늘도 팔고요. 바이오가 괜찮은 거. 바이오가 괜찮잖아요. 조선방산, 조선방산. 현대차, 기아, 자동차. 알테오젠도 4%인데 레고캠도 8%고. 리고캠. 네. 리가캠. 아, 리가캠. 이름도 어려워. 리가캠 바이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네. 하창원 본부장님, 네.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시장이 뭐 그렇게 재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가는 놈들은 또 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장 본부장님 열심히 자료를 만들고 계시니까 우리 김장현 본부장님한테 먼저 한번 이야기를. 오늘 장에 대한 코멘트 있을까요?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인데. 아침에 플러스 우리가 오프닝 벨 할 때 하지 않았나요? 네. 0.23%뭐 이렇게 때 기억이 나는데 부호가 바뀌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대장주가 힘을 못 받아가지고 밀렸고 좀 이따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실적 잘 나온 몇 개 주식은 네. HD 현대일렉트릭부터는 그 완전히 턴업했는데 나머지는 특별히 특징이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이브 오늘 좀 더 빠졌다는 거하고 글로벌 텍스프리 뭐 발표했는데 조금 더 빠졌고 뭐 반도체 조금 빠졌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은행이나 기업 밸류압도 오르긴 했다고 하지만은 네. 이게 보통 다 상고하자가 돼버리거든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서 뭐 힘은 별로 못하고 오늘 밤 내일 나오는 실적 발표 이렇게 기다린다기보다도 이게 경계감이 아직은 표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계감이 아직 표출이 돼 있다. 이번 주에 PC 플러스 빅테크들의 실적. 요거를 좀 봐야 된다. 아쉽죠. 엔비디아가 4% 반등했는데. 그러게요. 그거 대비했을 때는 뭐 전강 후회하게 됐으니까. 근데 이런 오늘처럼 아니지. 오늘까지의 장을 봤을 때 오늘까지. 미국이랑 커플링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디가 선행이고 후행인지도 모르겠어요. 모를 정도로. 어저께는 우리가 어저께 선방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방하고 뭐 오르고 내리고 요게 지금 아구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네네. 방황할 것 같죠. 네. 인생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누가 오늘 한마디가 아니고 방황하고 어지럽고 방황스럽고 그렇습니까? 네. 그게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노력 그만하고 싶어. 그러게 말이야. 방황하기 싫어. 노력하는 사람이 방황하죠. 괴테가 한 말이 됩니다. 괴테. 역시 아프니까 괴짜야. 청춘이다. 아이씨, 아프기 싫어. 아프면 환자죠.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하창원 본부장님한테도 코멘트를 좀 들어본다면? 오늘의 시장. 네, 그 수급적인 흐름이 아니, 포즈를 두고 그래요. 좀 아쉽다. 포즈.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또 마이너스가 나죠. 좀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네, 있죠. 그러니까 저 PBR 쪽 그런 쪽은 사고 있는데 반도체 쪽을 좀 팔고 있어서 그거 좀 신경이 쓰인다. 뭐 규모는 뭐 엄청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3거래를 연달아 일단 장중 집계로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수출 산업 이런 데이터들이 좋은 쪽 그리고 명확하게 이제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산업별에서의 이런 시장의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산업군에서는 출렁거림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네, 그 정도. 5월 되면은 시장 색깔 바뀌어요? 살짝 조금 느낌 오는 것 같은데 바이오가 다시 들썩들썩하고 왜? 느낌이. 근데 조선방산 또 가기도 가고 반도체도 반등 기다리고 있고. 전 느낌 모르겠어요. 특별한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시장 색깔은 반도체, 방산, 조선, 뭐 화장품, 난 세 개만 봤는데. 변압기, 하이브하고 HD 현대일렉트릭하고 삼성전자 이렇게만 봤거든요. 삼성전자까지. 네, 결국 HD 현대일렉트릭만 제대로 가고 나머지는 용두삼이. 그 세 개를 보신 이유는 시장을 이끄는 큰 그러니까 굵직한 실적이 잘 나와서 종목들인 제대로 거예요? 반영되는가. 그다음 한국의 대장주가 가는가.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안 좋은 얘기 나왔을 때 그거를 하루 이틀 내에 흡수하고 떨치고 가는가 이런 측면에서 봐왔죠. 왜 밸류업은 빼세요? 오늘 밸류업 밸류업은 좋았는데. 올라갈 거니까. 밸류업은 올라갈 거니까. 근데 그것도 용두삼이 아침보다는 용두삼이. 뒤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힘이 국내 기업 밸류업을 외국인이 사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이 받침이 안 되면 어저께 때 얘기했고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트레이딩 정도밖에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몇 주 내로. 그래서 힘이 좀 붙이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계좌가 KBS님은 삼성전자도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쉽지 않네요. 네. 블랙미러 형님이 민준이는 반도체 미련을 못 버리네. 조정 좀 더 받아야 가지 민준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정도면 많이 받지 않았어요? 저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나오고 그 슈퍼마이크로 슈마컴 보고 인텔 보고 요 정도면 받은 것 같아요.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차트도 예뻐졌어요. 항상 사실? 뭐든지 오버할 때 오버하고 많이 오버하고 언더할 때 생각보다 많이 언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시 26분 지나가고 있어서 하창원 본부장님이 수급까지 해서 현재 상황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2% 마이너스, 코스닥이 0.04% 플러스인데 요거 합쳐서 수급까지 좀 짚어본다면요? 네,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일단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시효과에서 약간 조금 아주 쬐끔 하락폭이 조금 확대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뭐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23선에서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46포인트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그래도 뭐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장 초반에는 좀 압도하는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좀 비등비등하게 오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외국인의 선물 이탈 그리고 현물에서의 조금 외국인 이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좀 견조한 좀 흐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정도씩 좀 수급 공백이라든지 반도체가 쉴 때 다른 쪽 한 번씩 좀 끌어당기는 이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됐었던 쪽은 뭐 저PBR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수급 쏠림이 일부 나타났고요. 일단 기관에서의 또 흐름들도 좀 약간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급에 대한 움직임들 좀 전방위적으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선물의 기조나 이런 흐름들이 큰 폭으로 나타나진 않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의 뭔가 들썩거림이 일부 좀 제한된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도 양시장 합해서 한 16조 정도 수준으로 최근에 좀 뭔가 핫할 때는 20조 넘었다가 또 이제 조금 뭔가 눈치 보고 할 때는 15조, 14조 요 수준이니까 사실상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좀 관망을 하고 있구나, 눈치 보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좀 심리가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좀 붙어 있는 상황이고 금이나 이런 쪽이 좀 조정이 원달러 환율 나왔어요. 얼마입니까? 지금 1378원의 마무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77원으로 시작해서 78원으로 끝났네요. 올라온 거예요? 네. 요 정도 뭐 큰 톡의 뭐 흐름 변화 없이 일단은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안전자산 선호 심리 일부 좀 조정이 나오는 거 보니까 요런 흐름들은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랑 빅스랑 이런 것들 좀 많이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들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갔다 혹은 내려갔다. 내려갔다. 금이 떨어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빅스에 대한 흐름도 변동성 지수니까 그것도 떨어지고 금도 좀 일부 떨어졌다라는 거는 달러에 대한 변동수를 볼 수도 있지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일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8,800까지 떨어졌던 게 9,600, 70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뭐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종목군들이 막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좀 이런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일부 회복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신 변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구름샘님이 바카스건 레드불이건 광고 하나 안 주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딱 10,000명이 되면은 광고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형님들이 계속 와주셔야지 저희가 뭐라도 바카스 병 하나라도 또 이렇게 맞아요. 받아가지고 여기 하나 올려놓을 수 있게. 네. 자, 권종근님께서 땡땡땡 말씀해 주셨고 3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별로 그렇게 재미는 없는데 요런 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근데 이거는 지수가 이렇게 뭔가 선방? 하방을 잘 잡아주고 있는 건지.
왜냐면 예상보다는 안 빠졌으니까 약간 아리까리하다라고 생각이 민트는 들어요. 어때요? 저는. 민트가 전문가니까 저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그 엔비디아 어떻게 했어요? 어제 올랐잖아요. 엔비디아 오르다 올랐더라고요. 반등해요. 이제 본전이 다시 본전 왔죠. 갔어요. 본전이죠. 아, 그거 아직 홀딩? 아직 홀딩.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 됐으니까 이제 아직 홀딩. 조금 모자라게. 근데 또 차트를 줄여보면 아직 내려갈 놈이 좀 더 있다라는 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라오면 한번 팔았다가 내려가면 다시 사요. 얼마까지 내려가? 500달러? 근데 그 선들이 있잖아요. 그 선들까지는 한번 찍지 않을까라고 혼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맞습니다. 고양이 꼬리 차트 이렇게. 고양이 꼬리 이렇게. 알겠습니다. 성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한번 보죠. 코스 닥도 마이너스로 바뀌었네요. 전환을 했네요. 코스피가 0.24% 마이너스, 코스 닥이 0.04% 마이너스, 코스피가 2623, 코스 닥이 845. 하루의 차트를 보면은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맞아요. 장중에 플러스다가 이제 10시 지나면서 우리 끝나면서 우리 끝나고 오프닝 끝나고 나서도 네, 10시 오프닝 벨이 딱 끝나면 빠졌어. 귀신같이 떨어지대. 그렇게 한 12시까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12시까지는 해야 되나 봐요. 이거 아니 그냥 정신 팔고 딱 아니야 아무도 신경 안 써. 안 쳐다보면 바로 떨어지잖아. 아니야. 중국 때문에 그런가요? 중국도 딱 개장하자마자 바로 떨어졌거든요. 중국도 오늘 상해 종합 네. 마이너스 0.83%. 그 시간대랑 똑같이 떨어졌어요. 어. 그래가지고 중국 영향인가 뭐 이런 생각이 뭐 중국보다 나올 게 있었나? 모르겠네요. 그랬는데 11시에 다시 반등을 해서 플러스권에서 놀다가 막판 한 1시간에서 한 30분 사이 그때 이제 음전하면서 네. 둘 다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외국인은 3천억 가까이 팔았고요. 네. 기관은 850억 매수.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500억 매도, 기관도 290억 매도. 매도.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은 거의 똔똔입니다. 470개 상승, 406개 하락. 720개 상승, 800개 하락. 똔똔. 그냥 재미없는. 네. 나바다쿠님께서 맥락 없이 이것저것 훅 올렸다가 하나씩 털어내는 느낌적인 느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매우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단타 대회 열리잖아. 몰라라고 부인님이 아침에 강한 이유를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셨네요. 아침에 강한 이유 뭐예요? 단타 대회 열리니까. 단타 대회. 그때 딱 먹고 빠져나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10시까지만 딱 하고 그 다음에는 쉬던지 어쩌던지 해야겠어요. 그리고 채팅창 보면 아직도 하이브가 핫한 것 같아요. 하이브? 그죠? 오늘 어떻게 약간 빠졌나요? 네, 한 3% 빠졌나요? 하이브? 그래도 조금 말아 올렸다라고. 1% 알고 있는데. 빠졌네요. 그럼 별로 안 빠졌네. 하이브는 네 이따 얘기하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재미없었던 시장 괜히 또 힘들었고 또 힘 뺐던 맞아요. 맥락 없는 시장이었는데 오늘 하창원 본부장님 준비하신 시황 한번 들어보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선이랑 조선, 방산, 항상 그다음 태양광. 태양광, 이런 쪽이 좀 강했습니다. 이 태양광은 제가 아침에 신문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근데 오늘 태양광의 이슈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제 현대차로 조금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이제 오픈 AI에서도 태양광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또 이제 바이든이 또 대규모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태양광이 움직일 만한 뭔가가 이슈가 상당히 좀 있었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발 뭔가 모멘텀이 있는 그런 쪽에서의 조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일단 조선과 조선기저제도 마찬가지죠. 일단 기사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조선주가 수혜를 볼 거다.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이미 이제 사전에 리포트들이 좀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큰 수혜일까? 라는 부분에서 이제 뭐 국무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좀 쓴 게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효과가 클까? 라는 부분에서의 좀 이슈는 있는데,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또 MRO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붙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약간 이런 그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오늘 이제 비철금속 쪽 강했잖아요. 요게 또 관세 부분에서 압박이 있을 것 같은데 체코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때리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조금 더 부각이 되는 흐름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는 뭐 최근에 수주나 관세청 데이터도 워낙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전방위적인 부분들이 좀 섞여 있어서 간 것 같고요. 조선주가 움직일 때 기자재가 최근에 좀 먼저 더 움직이는 성향이 있으니까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데 이쪽은 이제 실적 사이클이 좀 빠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잘 이해하셔가지고 네. 조선업 핑퐁핑퐁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장 초반에 움직였는데 네. 좀 많이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뭐 이쪽은 원래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차익이 좀 잘 나오는 오르면은 빨리. 그런 부분이어서 위믹스의 변화에 좀 민감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중에는 좀 플러스였었던 뭐 우리기술 투자나 이런 것들은 음전을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해서 좀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크래프톤 같이 개별적인 이슈가 있으면서 좀 급락이 나온 종목군들도 있지만 전방위적으로 조금 뭐 앞으로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었던 이런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문체부에서 게임 관련된 약간 발표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좀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중에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군들도 급등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일부 있었고 그다음 저 PBR 쪽 오늘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성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오르고 내린 그런 섹터들 뭐 저희가 이야기는 하지만 네. 저기서 뭐 연속성이 있다거나 혹은 오른 섹터들을 봤을 때 오늘은 이런 장이었다라고 뭐 특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조선 항상 계속 가던 종목군들이고 우리가 두더지 게임 패던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애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이 실적이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은 정부 정책발이 있거나 아니면은 개별적인 모멘텀이 너무 세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로 거의 다 유지가 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좀 와닿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느 섹터건 어느 종목이건 어쨌든 실적. 오늘 뭐 이따가도 보겠지만 HD 현대일렉트릭도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네. 또 이렇게 좀 완전 지지부진한 장에서 또 5% 썼잖아요. 엄청 좋아하네. 저는 안 가지고 있는데 팔았다 그랬네? 팔았어요. 근데 마이너스 한 6%까지 가다가 다 말아 올려서 5% 상승으로 끝난 거예요. 엄청 언제 강했죠. 팔았어요? 저요? 저 엊그제 수익 보고 수익 보고 팔았어요? 오, 잘했네.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맛있는 거 좀 사줘요. 오프 더 레코드. 그리고 우리 보노님께서 여러 가지 힌트를 주셔가지고 그 행간의 의미를 읽고 바로 팔았어요. 행간의 의미를 읽는 거는 본인 능력이에요. 페이 안 받아도 되겠다. 여기서 얻는 정보. 아이 또 다르지. 아이. 부자 되는 네. 이유가 있네. 네. 돈 욕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내 종목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는 종목인가? 그리고 그 서프라이즈의 서프라이즈를 넘어설 종목인가? 그 서프라이즈에 생각했을 때 주가의 밸류는 지금 얼마만큼 평가가 되어 있나? 요거를 잘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알겠습니다. 하락한 섹터는요? 네, 하락한 쪽은 2차 전지나 뭐 미용 의료기기, 구리 쪽 관련된 종목군들 좀 일부,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나 뭐 반도체 소부장 요런 쪽이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요. 그냥 제가 잡았던 특징은 최근에 뭔가 시장에서의 관심을 크게 받았었던 그런 산업군들 위주에서 네. 조금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좀 뜯어보면 좀 이유들은 있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이런 가격 경쟁, 그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극 6조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뭔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움직였지만 2차 테슬라가 이제 뭐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막 가격 막 한 200만 원씩 떨어뜨리잖아요. 그런 걸로 좀 박살이 나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은가 보다. 약간 이런 심리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미용 의료기기는 두 종목 다 이제 이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는 그런 쪽이죠. 뭐 오늘 나머지 종목군들 흐름은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조금 빠그러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변압기 쪽은 실적 나와서 좀 강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구리 관련된 종목군 좀 일부 차익이 나온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비철금속 종 알루미늄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수급이 조금은 옮겨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체코에서 관세 이벤트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좀 관련된 종목군은 대표적으로 PJ 메탈이나 이런 비철 금속 쪽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좀 강했고요.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대형주들이 사실 미국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채널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 이탈이 좀 상위로 잡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일부 차익이 나온 것 같고요. 중국 소비주는 신문 기사를 자주 읽어 보시면은 요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대비했을 때 이것도 전거래를 좀 소개해 드린 것 같긴 한데 여행 이제 항공기 타고 넘어오는 여행객 수는 사실 그렇게 크게 늘어난 거 아니다. 그리고 기대치에 비해서는 조금 더디다. 그리고 중국 쪽이 내수 여행을 조금 이렇게 밀고 있다. 약간 이런 내용들이 좀 기사가 있어요. 중국 안에서 여행을 해라. 어디 갈지 왜냐면은 말고. 소비가 좋지 않으니까 그런 이제 비중들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보다는 좀 자국 내에 있는 여행을 조금 이렇게 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일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은 부담이 된 것 같고 또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사실 이제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좀 네. 악재가 나왔잖아요. 프랑스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머지 종목군들도 이 뭐야 이러 그러면 좀 약간 이런 심리가 퍼져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다 뜯어보면은 뭔가 이슈들은 조금씩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까지 짚어봤고 특징주로 가볼까요? 네, 특징주 같은 경우는요. 잠깐만요. 하락 섹터 저 2차 전지 코멘트 있을까요? 왜냐면 테슬라 실적 코앞이니까 이게 얻어맞은 건지 그거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오늘 내일 아침이죠? 내일 아침인가요? 장 끝나고 하는 거니까 내일 아침에 봐야죠. 내일 애프터마켓이요? 네, 24일 아침. 어떨까요? 실적 마이너스 40% YOY 그렇게 돼 있죠. 네,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중요한 거니까. 미리 얻어맞은 거예요? 아니면 내일 열어봐야지 알죠. 근데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원래 그 모른다. 테슬라가 자꾸 말 시키지 마. 실적 나한테 무슨 얘기 들으려고. 실적할 때는 좀 좋지 않았던 경우가 꽤 있어요. 특히나 지금처럼 뭐 이제 뜯어보면은 약간 재고 부분이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일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조금은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기회다. 저도 근데 테슬라 좋은 것 이번에 같아요. 한 달 동안 그거 이벤트도 했잖아요. 이벤트 그 FSD 네. 네, 뭐 그것도 그거, 들어봐야 네, 들어는 봐야지. 네, 그것 결과치도 보긴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가격 인하를 어쨌든 중국 외 지역에서도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안 약간 팔린다? 뭐 횟집에서 시가로 파는 건 약간 이런 얘기들도 뭐 회슬라라는 얘기들도 좀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뭐야 이거 할인 계속 하나? 약간 이런 부분에서 이슈도 있을 수 있어서 결국에 소비 부분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님이 2차 전지는 어제 뜬금포로 올라서 내린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테슬라가 LG엔솔이랑 6조 원 규모의 전극 이 뭐 계약을 뭐 체결했다. 이게 저는 오를 이슈입니까? 오히려 내릴 이슈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테슬라가 그건 아니죠. 내재화 부분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을 거다. 왜냐면 테슬라가 워낙 가져가던 그 파이가 크니까 수주를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냈었잖아요. 네. 그런데 전국 주문을 냈다라는 거는 내재화가 생각보다 쉽게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 내재화가 안 되면 다른 기업들에게 수주를 뿌려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될 확률이 높죠. 전극이 원재료 아닙니까? 셀이 아니고 원재료 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6조 원 규모의 계약에 체결을 했다는 거는 결국 뭐 다 해가지고 LG엔솔의 셀을 사겠다는 게 아니라 지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다 뜯어봐야죠. 만들겠다. 그러니까 뜯어봐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혹시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지라시? 그래요. 지라지가 뭐예요? 지라시, 찌라시. 소문? 지랄하네. 약간 요런 것들 욕 아니에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남의 멘트까지 욕을 섞어줘. 그래 그런 지라시 오히려 우리나라 셋업체한테는 도움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다. 그런 해석들도 일부 있었기 있었죠. 때문에.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네.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어제도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네. 잘 확인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근데 2차 전지는 P나 Q가 뭔가 확실하게 돌아서는 게 확인이 돼야 구조적으로 오를 것 같아. 그거 아니면은 뭐 물론 당연히 트레이딩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연속성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아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네. 무조건 내재화할 수밖에 없음. 여기에 파놉티코님의 의견에 동의가 되는 게, 근데 이거는 역시나 이제 좋은 얘기 안 나오니까 결국은 테슬라가 원가에 가장 많이,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가격이 낮아지지 못하고 결국은 장사를 못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뭐 디테일은 막 이것저것 있겠지만서도 그런 면에서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고, 물론 이것도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당장에는 좋게 해석을 시장은 하고 있다는 점. 내일도 진짜 빅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 한 번 더 얻어맞을 수 있으니까 좀 경계는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괜찮으세요? 의외의 서프라이즈 나왔으면 좋겠는데 분위기가 그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좋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수급 들어오면 거기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면 뭐가 되니까 있을까 생각해보면. 나쁘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오늘도 조금 약세였다는 거. 자, 특징주로 넘어갑니다. 네, 특징주 같은 경우는요. 여기 HED 현대일렉트릭이 밑에 숨어 있네요. HD 현대일렉트릭. 중요한데. 조금만 네. 위로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어쨌든 LG화학이 실적 부진 전망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죠. 그러니까 크래프톤 오늘 급락이 나온 거는 SK 스퀘어에서의 블록딜 추진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 생각보다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메리트가 별로 없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얘는 오르고 얘는 떨어지고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요. HK 이노웬 같은 경우 수출액 기여도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뭐 전망이 나오면서 좀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 뉴진스 분쟁 계속적으로 뉴스가 업데이트가 되니까 뭐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기타 나머지 엔터주들은 그래도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SM이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뉴진스 이슈만 없었으면은 더 이렇게 나갈 수 갈 수 있었다? 있었는데 좀 초를 치는 그런 이슈가 나온 것 같고요.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있었고, 이게 W게임 작가 게임주들에서 이거죠.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 로드맵 발표하면서 오늘 저 PBR들이 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좀 같은 흐름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이제 물량 나오는 쪽에서는 좀 안 좋은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H&M 같은 경우는 연구체 이제 중도 상황 결정을 하면서 좀 좋지 않았고요. 파마 리서치, 매각설,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숲으로 바뀌었네요. 숲으로 바뀌는 걸로 이제 조금 변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D 현대엘렉트릭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수주 잔고가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피크아웃을 쉽게 논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부분. 그 예상치보다는 훨씬 더 높았고 4분기 대비했을 때는 조금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줄었지만 외출은 어쨌든 늘어났다라는 게 좀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브는 저거 분쟁의 약세 때문에 JYP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SM이 괜찮아요. SM이 SM이 제일 싸요? 밸류적으로? 리포트가 좀 리포터가 나왔죠. 좋은 게 나왔나요? 밸류가 더 싼지 모르겠어. 네. 둘 다 많이 빠졌는데. JYP보다는 밸류가 싸지 않아요? SM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 넘버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몰라요. 네. 어차피 일단 오늘 밸류 SM이 많이 5.88% 올랐어요. 올랐어요. 어제 한번 라이브를 했어요. 저거 그 하이브 관련해가지고 뉴스룸에서 한 거 아니에요? 뉴스룸에서 아닌가? 거기서 브리핑도 했죠. 근데 이제 저녁 한 7시쯤 요때 그 한경에서 단독으로 하나 때렸는데 네. 미니진이 이제 방시혁이 뉴진스 베끼기 때문에 내가 너무 그냥 돌아버려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던져버렸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뉴진스가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하고 아일릿이 데뷔를 딱 3월에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일릿이 신기록 세우면서 초동 판매 1위 하고 그러고 나서 뉴진스 다시 하려니까 아니 내가 만들었는데 그대로 갖다가 베껴서 새로운 거 하나 더 내놓고 쉬어라 마라 뭐 이러니까 이제 미니진이 이제 뭐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된 거죠. 나가겠다 그냥 던져버린 거지. 근데 그리고 이 받아버린 얘기가 들리고 나서 여론이 조금 바뀐 것 같아. 처음에는 미니진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하는데 이제 마음이 좀 이쪽으로 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어제 왜 제가 SM 얘기를 했냐면 요거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SM? 예. 요거 제가 어제 제 거 라이브에서 한번 하기는 했는데 근데 그 미니진 씨가 SM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SM에서 오셨죠. 그러니까 오늘 또 오른 건가? 아니야, 그렇 다시 SM이 갈 리가 없는데 이게 뭐냐면 요거 한번 진짜 짧게만 하고 갈게요. 하이브가 요런 식으로 지금 레이블들을 다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미니진이 어도어예요. 이건 옛날 자료라서 어도어에서 이제 미니진이잖아요. 네. 이게 뭐가 미니진이 조금 뚜껑이 열렸냐면 다른 법인이잖아요.
다른 법인이잖아. 네네. 근데 빌리프랩에서 카피를 해가지고 아일릿이 나왔어. 그럼 얘네가 빌리프랩에서 버는 돈이 있어. 그럼 어도한테 가 안 가? 안 가죠. 안 가지. 그러면은 자기가 뉴진스 기껏 만들어놨더니만 짭퉁으로 또 하나 만들어. 그러면은 빌리프랩에서 아일릿 돈 벌고 하이브는 여기서 수익 챙겨가고 어도어에서 뉴진스 쉬는 동안 여기 법인에 있는 직원들은 손가락 빨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하이브가 80% 가지고 경영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미니진이 조금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브는 여기서 만약에 뭐 이것저것 했다가 얘네들 다 상장하면 네. 문어발식으로 상장하면 하이브는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방시형만 좋은 거지. 그러니까 미니진이 이게 네, 충분히 언더스탠드. 뭔가 싶은 거지. 마음에 안 맞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안 되면은 헤어져야지. 그렇죠. 헤어지는 게 맞죠. 그게 본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 데리고 도망가려는 그 PPT 사태랑은 아예 본질적으로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저는 SM이 PR이 졌으면 싸네. 좀 더 싸요, SM이? SM이 15.6배, 아. JYP가 17점 몇 배, 하이브는 31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지저분한 그런 지분 구조나 혹은 노이즈가 없는 기업, 엔터 기업이 더 잘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SM이 조금 더 빠를 그러게요. 받았네요. 오케이. 끝. 끝. SM에서는 이제 이렇게 뭔가 논쟁이 있으니까 다시 와라라고 양팔을 벌리지 않을까? SM이 요? 아닌가요? 갈까? 네. 모르겠는데.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이브 얘기 나와가지고 네. 한번 해봤고. 네. 그 다음에 뉴스로 가볼까요? 네, 뉴스로 가보면요. 칠레가 미국보다 먼저 중국산에 철강 관세를 부과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좀 이런 원자재 관련된 부분에서 관세 부과는 기존은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칠레에서 중국산 철근에서는 최대 24.9%, 단조용 광고에서는 33.5% 잠정 관세를 매겼다라고 밝혔고, 이게 이 기조가 16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지금 사실 미국에서도 노조가 항의를 해서 지금 뭐 조서 착수하고, 그래서 오늘 뭐 조선 쪽도 같이 연관이 되고 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쪽에 대한 이런 압박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아마 이제 유통 부분에서의 뭔가 변수가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시장이 이해를 해버린다면 뭐 철강이나 뭐 알루미늄이나 뭐 구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철금속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후 자체도 지금 비철금속 쪽으로, 소프트 곡물에서 비철금속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광산에서 채굴을 멈추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보다 투자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망 관련된 이벤트가 조금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산 철강에 33.5% 관세 부과.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죠. 70조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 일단은 캐나다 잠수함 건조 관련된 CEO들이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에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척을 발주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오타가 있었네요. 아무튼 네, 이제 2026년에 발주 계획이 있는데, 어쨌든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조선주들 추가적으로 좀 이벤트가 부각이 된 거고, 요거는 이제 새롭게 나온 뉴스니까 좀 같이 소개를 좀 드려보고요. 그러면 딱 꼭 집어서 어떤 기업에 수주를 할 것이다 이런 것까지는 모르는 거죠. 일단 방문을 한 데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앞에 괜히 얘기했네. 뉴진스. 뉴스. 난리 났네. 편갈라서. 싸우고 계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한번을박이 왔다. 저는 어느 편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네. 이게 어제 나왔던 것처럼 미니진이 진짜 뉴진스를 데리고 돈 욕심 때문에 도망가려 그랬던 것이냐, 혹은 내부적인 무언가가 있어서 대립각이 나오는 것이냐, 하이브의 지분 구조를 봤을 때, 그 방시혁이 CNN이랑 한번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 K-팝 그 아이돌 가수들 찍어내는 공장 같아서 비인간적인 거 아니냐.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경영적인 이슈, 지분적인 이슈, 그리고 대립각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는 지금 초입 아니냐. 이런 얘기로 한 거고, 사실 저도 정확하게 모르죠.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좀 나와 봐야 되는. 의견 그런 아주 상황. 설득력 있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냥 저잘 매잡기로 엔터를 바라보는 우리 명앵커가 그냥 혼자만의 의견을 전달해 드린 거니까요. 너무 자, 화내지 알겠습니다. 마시고요.
혹시나 불쾌하셨다면 그냥 흘려 잘 모르는데 들으시면 제가 뭣도 아니면서 아니 괜히 민희진 씨도 죄송합니다. 아니고 방시혁 예. 씨도 아니시면서 민희진 씨랑 저랑 공통점은 미니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시 뉴스로 가볼까요? 네, 다시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뉴스는 K방산 올해 27조 수출 잭팟 시동을 건다 해서 수주 지역 넓히는 거. 이것도 뭐 오프닝 벨 때 이제 리포트 막 정리해서 막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수주에 대한 흐름들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수리온 수출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현대 롯데면 K2 전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자주포 뭐 이런 것들, 천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정부가 이제 무역금융 7조 이상 투입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소재 부품 개발에도 4천억 원 투자를 하고 이런 이제 정부 정책들이 받아주니까 네. 산업적으로 참 좋다, 성장이 좋다, 약간 이런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에서 방산주 계속적으로 20선 이상 타면서 좀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오케이. 방산 뉴스는 계속 이슈가 좀 나오네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아, 돈도 많아. 저기 저렇게 국방비 쓸 것도 엄청 많네. 매번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지금 나라가 다 서로 컨플릭트 하면은 그러니까요. 돈 거기다 써야죠. 우리가 살고 봐야지.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AI 전력에 뛰어든 올트먼 태양광 스타트업의 276억 원 베팅인데 조선 기사가 조선. 좀 자극적으로 나온 거예요. 왜냐면 사실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만 요 이제 공동 투자하는 부분에 어쨌든 좀 유명한 캐피털 그리고 올트만 CEO가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된 거고요. 미국 태양광 70억 이렇게 치시면 바이든 얼굴 딱 나오면서 기사 나와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차 미국 조지아 태양광 이런 재생에너지로 전부 다 돌린다. 요거에서 최대 최대 계약한 거, 그 뉴스까지 읽어보시면, 이래서 오늘 에너지가 같구나. 요거 이해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뭐 태양광이라든지 기타 부분까지 전력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전력을 생산하는 쪽도 기회가 한 번은 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뭐 원전이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서의 변수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태양광 스타트업에 276억. 이게 마지막이었을 수도 있어요. 뭐가요? 뉴스가요? 뉴스가요? 네. 마지막이면 뭐. 아니네요. 네. 형, 내가 해내니까 형이 좀 해준다. 고마워. 내가 좀 넉넉고 있으니까 형이 해주네. 네. 게임 뉴스가 있네요. 게임 뉴스 있습니다. 요거 제목이 똑같아서 제가 헷갈렸는데 K게임 산업. 네, K게임 산업 살리자 문체부가 5개년 계획을 내달 공개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파일이 잘못 올라갔대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게임주들 일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체부가 저렇게 한다고 게임 살아나나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도 저런 기사들 나올 때는 네? 쉽지 않대잖아요. 쉽지 않죠? 끝. 뭐 더해서 얘기를 해. 그래도 저런 기사들 나올 때는 한 번씩 움직이죠. 저게 언제 나왔어요? 저런 기사가 문체부가 어제 저런 나왔습니다, 거. 어제.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버전으로 그 전에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그러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문체부가 이런 거 모르겠어요. 플랜 기억이 없죠. 네. 그 약발이 별로 없는 거죠. 월급 받아 먹을라 했나 보지 뭐. 근데 그것도 있고 네.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네. 그 원래 상위가 리니지 시리즈나 뭐 이런 걸로 쫙 원래는 세팅이 되어 있었거든요. 오딘이라든지. 근데 최근에 중국 기업이 많이 가져갔어요. 왜냐면 이게 이게 오픈이 됐잖아요. 제가 확률 조작에서 가장 처음으로 논란된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기업의 실적에 좀 타격이 커요. 그쵸. 왜냐면 유저들이 완전 열받아가지고 정말 관심 없는 게임인데 막 트럭 시위까지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정말 엄청난 역대급 막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은 강하게 규제가 들어오고 있는데 해외 기업들은 본사가 없거나 하면은 그게 지금 잘 오픈이 안 된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희비 교차가 엄청나게 크게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역차별되는 거죠. 네, 역차별이 좀 일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원래는 중국이 우리나라 게임 시장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그 게임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해서 돈 투자를 많이 해서 네. 그래서 원래는 걔네가 퍼블리싱을 많이 해주면서 그 라인들을 가져갔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요즘에는 이제 저같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는 저 윗세대들이 전부 다 MMORPG를 많이 했었던 세대고 제 밑에는 MMORPG보다는 이제 핸드폰 게임을 주로 할 텐데 과금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가 많이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보다 월등히 커요. 근데 이렇게 공백이 있는 사이로 중국 시장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진짜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콘솔 같은 것도 일본이 독보적인데 거기도 지금 먹으려고 중국 쪽에서 막 엄청나게 돈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콘솔까지 만약에 뺏기면 정말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게임 업계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체절명으로 생각해야죠. 절체절명. 신중하게 맨날 신중해요. 근데 이렇게 문체부에서 많다고는 도와주면은 중국 문체부가 게임이 도와준다 약간 못합니까? 문체부. 못 들어오게 그런 뭐 이런 얘기는. 것까지 에이, 했었나요? 문체부 뭐 하는데 문체부가. 문화체육. 봅시다. 내일 나오는 거 보고 얘기합시다. 뭐가 나오는지. 근데 게임 업계도 고민은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 우리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해결책을 우리도 쉽게 떠올리기가 어렵잖아요. 왜 우리가 떠올려야 돼? 그러니까 걔네들도 걔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AI 나와서 모든 게임이 다 평준화되면서도 뭐 새로운 아이디어랄 것도 좀 없으면서도 지금 저기 메타버스 요거 뭐 오큘러스나 뭐 이런 퀘스트 뭐 이런 거는 조금 뭐 지지부진하면서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쩔 가장 수 좋은 건 없죠. 뭔지 아세요? 뭐죠? 그 의사 결정을 그 나눠서 빨리빨리 의사 결정을 하도록 그 조직에 대한 유동성을 굉장히 빨리 해야 돼요. 아마 지금 그 황제가 됐을 거예요, 위에 분들. 자기가 다 하려고 하면은 막 변하는데 그 의사 결정할 때 아마 분명히 마트랙이 있었을 거라고. 예전 30년, 40년 전에도 우리나라 저기 그 조그만 기업에서 대기업 될 때도 나중에 대기업 돼서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의사결정 단계가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20, 30대들이 알 텐데 5, 60대가 알까요? 4, 50대가? 모르잖아요. 거기서 아마 조직은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갈등이 되는 거지 뭐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게임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바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리 게임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하지만 채팅창은 지금 하이브로 뜨겁고 우리 명민준 앵커로 그래요? 뜨겁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와, 민준 너무 씨가 아싸. 그만해, 하이브. 아니 민준 씨가 사실 이렇게 보여도 속이 엄청 열이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괜찮아요.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아까부터 한 10분 전부터 미니즈 아 그거 한 번만 그 듣고 이게 이것만 치고 있습니다. 석장 날아온다고 여러분들. 하길래 우리 제작진도 조금 불안할 것 같아서 그건 아닌데. 그 아일릿이 뉴진스 카피라고 얘기한 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미니진 씨가 어제 이제 카피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어쩌고 저쩌고 논쟁이 오갔다라고 기사로 나온 거예요. 인터뷰 기사로 나온 겁니다. 나도 봤어요. 나도. 카피라는 건 제 워딩이 아니에요. 예. 민주 생각이 아니었고 기사에 제가 아까 언더스탠드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방시혁이 이기고 뭐 미니진이 네. 이기고 둘이 입장이 어떻고 법적으로 누가 이기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해관계가 없지. 대신에 뭐냐면 하이브 계열사 아까 연출이 없어. 하이브 계열사 네.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런 제2의 미니진 사태가 안 나오겠냐는 거예요. 이 지분 구조를 보세요. 하이브가 짜놓은. 제가 얘기 드릴게요.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조직, 다른 어떤 기업이 또 있을 수 있지. 아니 그럼 충분히. 소스뮤직에서 르세라핌 이런 거 만든 다음에 또 여기 그룹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르세라핌 그러면은 비슷하게 해가지고 다른 레이블에서 또 나오면 르세라핌 너네 잠깐 쉬어. 거기 대표가 가만히 있겠어요? 나도 지분 가지고 있는데 하이브는 저쪽 뜨나 얘네 뜨나 당연하지. 어차피 돈 벌면 우리 파이 커져서 자기만 돈 버는 구조인데 이런 제2의 미니진 사태가 안 나오겠냐고. 나오지. 그게 핵심이라는 그럼.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이기든 아무도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다른 하이브가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게 있다라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계약할 때 80분, 70분 먹었다 해가지고 자기가 전부 다 하는 거를 그 저기 있는 사람이 다 동의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건 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거지. 이런 문화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 저 이제 가만히 있을게요. 자 오늘의 한마디 두 분 들어보고 저는 이제 자숙하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먼저 보노님의 한마디부터 어저께 들어볼까요? 로켓이었는데 포탄? 포탄이었죠. 어저께. 아니요 어제는 PBR에서 연설하는 PBR 연설하죠. 아주 우람한 우람한, 황소였고요. 네. 아 오늘 사람소였죠. 오늘은 뭘까요? 오늘 또 뭐지? 다시 저수로 볼까요? 저소 싫어. 뭔가 입체적인데요. 괜찮은데? 3D로. 수출 데이터 강한 산업군들의 순환매. 와. 미안한데. 한마디 탁 오. 방산 어디 있어요? 방산. 방송 아이, 수출 데이터 조선 강한. 배 타고 왔잖아. 방사는 저 안에
돈을 아, 좀 밑에 들고 왔어. 바다 밑에 있어요 잠수함. 아니 됐어. 그게 아니고 알았어 우리. 잠수함 원래 안 보이잖아요. 저 배 안에 다 있고 여기 배 안에 있어요? 수트케이스 브리프 케이스는 반도체 네. 있어요. 반도체는 반도체 이렇게 있어요, 되면 안에? 저거 한 5억대. 오, 그렇네. 수출 데이터 강한 산업군들의 순환매. 오, 저 손은 지금 어딜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손가락은? 아 이제 멋있게. 멋있. 우상향? 몰라. 갑자기 막혔어. AI가 우상이야. 아, 요것도 폐해네. AI가 짜주는 대로 인간이 거길 따라가야 해석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알아서. 제가 이제 의미를 원래는 부여해요. 워딩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도시를 바라보면서 손짓을 하라고 했는데 반대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순간 도시를 바라보지 당황했는데 않았구나. 어쨌든 이제 좀 이 잘났다. 그러니까 음. 이렇게 조선을 타고 이렇게 뭔가 탁 잘 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준다라는 그런 이제 바디랭귀지로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구름새님이 논란 있을까봐 옷을 입혔네. 아 그렇죠. 옷 입혔어요. 한 번에 알아보셨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한 데 아이고, 있어가지고. 참. 자, 김장현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는요? 두 개 있는데요. 블루하고 바위하고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요, 바이. 바위? 우리 모노님. 블루하고 바위. 바위. 둘다 비읍이네. 저도 바위. 그럼 할수 없네. 바위로 해야지. 이렇게 재미없네. 의견 통일해야지. 안 그러면은 근데 제 둘다 생각에는 둘 다일 것 같아요. 오늘 결국 둘 다 해. 그냥 오늘 블루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위. 역시 눈치들이 빨라. 아, 이게 바위는 참. 뭡니까? 바위는 바위지 뭐. 어. 뭐 있어요? 블루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읽어주시겠습니까? 민트가 위대한 그림은 거대한 바위처럼 느낄 때가 있다. 출처를 알았는데 까먹었어. 어, 까먹었고 출처 안 썼다고 누가 또 고소하진 않겠지? 거대한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었을 텐데 제가 갖다 붙입니다. 여기서 그림이라는 거는 그림은 주식이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치환을 하고요. 위대한 주식, 엄청난 잘 나갈 주식은 때때로 거대한 바위처럼. 바위가 뭐예요? 무거워 보이고 어떻게 돌파 못할 것 같고 네. 바위는 보통 차갑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떨 때는 도달하기 어렵고 차갑고 냉정하고 우리한테 매몰차고 우리가 완전히 포기해서 나자빠졌을 때쯤 돼서 실체를 드러내고 그런 주식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위대한 그림은 주식은 거대한 바위처럼 차갑게 우리가 다가가기 어려울 때가 있다. 지금 약간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장도 HD 그렇다. 현대일렉트릭도 오늘같이 얼마나 차가웠어. 어제 오늘 사이. 맞아요. 네. 근데 갑자기 뜨거워졌잖아요. 맞아요. 네, 뭐 그런 느낌. 하이닉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닉스도. 네. 내일 모레 실적 발표될 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위대한 그림은 거대한 바위처럼 느낄 때가 있다.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굉장히 헬라린도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좀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 준비하신 자료 똑똑해. 왜요? 패트릭 브링리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내가 그 책 보기 전에 거기서 나왔구나. 어디요? 글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 네. 읽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읽고 거기서 있거든요. 나온 하루에 2페이지, 3페이지. 말이라고 합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네. 읽어받치지 마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준비하신 자료 혹시 네. 중요한 거 있으면 꼭 중요한 알아야 거 될 거. 어저께 대충 넘어가서 이렇게 뭘까요? 매크로. 매크로. 삼성전자 언제 올라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자리를 못 잡으면요. 반도체 전체 섹터 가 빨리 못 올라갈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8만 6천 원 가다가 8만 원 깨지기 직전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4월 초부터 4월 15일까지 갔을 때는 매크로가 거의 다 얘네 주가를 내려갔다. 제가 핑계 대는 게 아니고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리고 더 빠졌잖아요. 네. 그 빠질 때 못 빠졌죠. 매크로 3개. 지정한 리스크, 전쟁. 그 다음에 환율 1400시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이 두 개가 어떻게 됐습니까? 약간?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금리 인하요? 그러니까 아니 밑에 지정한 리스크. 조금 확정, 잠잠해졌죠. 환율 1400. 환율도 1370원까지 내려가고. 그러니까 최근에 매크로 나빴던 것 중에서 요건 잠깐 잠잠해졌잖아요. 네. 회복이 돼야 되는 건데 아직 회복이 다 안 되고 있고 금리나 이건 남아있죠. 남아있죠. 근데 지금 한 번은 한다고 보고 있죠. 두 번은 모르겠죠. 네. 맞지 않나요? 맞죠, 그렇죠? 맞죠. 네. 만약에 금리 인하가 한 번밖에 못할 거다라는 갖고 있는데 내일 모레 이번 주 금요일 날 PC가 의외로 낮아. 낮게 나와. 네. 그리고 5월 상반기 때 CPI, 4월 CPI가 의외로 낮게 나온다면은 네. 사람이 기대를 확 낮추고 있는데 이게 파지티브하게 변할 수도 있죠. 이제 금리 인하 두 번만 되면은 주가는 오르는 찬스거든요. 이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86,000원에서 8만 원 내려갈 때 6천 원 정도는 그냥 올라가야 돼요. 지금 얼마지? 76,000원, 5,000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8만 원은 언제든지 빨리 하루에도 이틀에도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진다면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내로. 근데 이건 지금 없다고 가정하고 그다음 매크로 두 번째 뭐죠? 실적이죠. 실적. 이게 얘기할 필요 없고 ASML, TSMC 뭐 아직 이상한 노이즈 많았고 엔비디아는 이상하게 빠졌다고 오늘 반등했잖아요. 빠졌다 반등했는데 반등 안 했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한 5천 원 빠진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얘기할 때 기억나세요? 삼성전자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3월 20일 종가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 기대가 없는 상태로 떨어졌어요. 약간 좀 의아합니다. HBM, 엔비디아로 나가는 게 안 된다는 게 아닌데 거의 매크로도 약간 최악으로 가다가 약간 올라가는데 그쵸. 75,000원에 계속 있는다는 게 이상해요. 계속 이상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이닉스 발표됩니다. 실적. 네. 2조 4천원 이하 나오면은 그게 걱정이에요. 아. 2조 4천원 엄청 잘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잘 나오는 근데 거죠. 지금 컨센서스가 최근에 2조 4천, 5천, 2조 7천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2분기는 4조인데 평균 한 2조 정도. 2조 이상. 2조 이상. 예. 근데 이제 이 하이닉스가 나왔는데 커멘트가 이상한 게 아니고 실적이 나빠서 얘가 빠지면은 삼성전자도 빠질 수도 있고 덜 빠지겠지. 얘가 3% 빠지면 걔네는 이 1%. 커멘트가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만 나오면은 일단 코멘트만 기억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코멘트가 나쁘게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HBM 다 먹고요. 삼성전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라고 얘네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까는 코멘트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얘네가 1등이라고 해서 그런 얘기는 못 나올 것 같거든요. 오히려 하이닉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들어와서 경쟁이 심화되면은 하이닉스가 지금 엄청나게 구가하고 있는 리딩을 하반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실적이 2조가 훌쩍 넘어도 주가가 20만 원 갈까 까리까리하는 게 맞는데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간 디커플링 되거나 최소한 하이닉스 때문에 삼성전자 더 빠질 이유는 없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매크로도 더 나빠지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는데 네. 답을 못 구했어요. 답을 못 구하셨어요? 오늘 사실은 점심 먹으면서 다른 반도체 애널리스트하고도 식사를 했는데 네. 뭐 후배니까 같이 얘기했는데 모르겠어. 제 생각 한번 얘기해도 됩니까? 아니 2번 얘기해도 돼요. 제 생각 2번 얘기할게요. 네네. 일단은 사실은 우리 국장이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HBM 이런 걸로 주목받아서 그렇지 진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안에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일본, 뭐 대만, 뭐 이런 데가 먼저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국의 곁다리로 같이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때 엔비디아 급락하고 지금 전쟁이니 뭐니 정신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밸류를 명확하게 캐치를 해가지고 올려주고 제자리를 찾아줄 그럴 정신이 있을까? 오케이. 정신이 없다 그러면은 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죠. 하이닉스 실적 발표될 때 수마컴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나올 때까지 네. 4월 30일, 5월 1일 하루 쉬기 전까지 끝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때까지는 더 안 빠지더라도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걸 감내해야 돼. 그래서 그거 하면은 사람들이 열사열사해서 제 모의포트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별력밖에 갈 게 없다. 네. 일본 뭐 조선 방산 간다. 이제 이거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트레이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2,700 못 가는 거야. 여기서 계속 있는 거야. 언제까지? 한 주가 됐던 두 주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렇죠. 금리 인하한다고 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아까 블루를 보여드리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그거. 타이밍에 또 보여주실 거예요? 내일 합시다. 내일까지 안 쓰고 다음 주에 이 그림은 폐기하면 좋겠어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쓰는 걸로. 오케이. 그리고 아까 저기 HD 현대일렉트릭도 그거는 보노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 어때요? 지금 말씀.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습니다. 이게 지금 싼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의견 좀 죽수고 말씀해 있는지 변수들이 바닥치고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얘네는 3월 20일 종가의 수준보다 더 내려가서 거기서 빌빌대고 있을까? 왜 빌빌대고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파니까. 오늘 팔았어요? 뭐 그런 것도 네. 오늘 좀 뭐 약간 팔았죠.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죠. 근데 이제 좀 저는 그 생각이에요. 글로벌적인 이런 대리스크에서 일단 약간 좀 해지를 해보자라는 이런 심리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종목분들이 좀 아쉬운 게 그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다 반영될 때도 있지만 아예 그냥 무시하고 자기 갈 길 그냥 갈 때도 있어요. 디커플링. 네, 그러니까 디커플링,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디커플링,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디커플링인데 어쨌든 그런 흐름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반도체의 차트를 보면 좀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 있거든요. 고민스러울 수 있는데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서 좀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자면 지수 차트 결국에는 어쨌든 저점 자체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네. 이 기조가 유지가 될 때 과연 반도체가 빠질 수 있을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저 PBR과 반도체로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왜 샀을까 이렇게 대규모로 계속적으로 사왔을까 네네네.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신다면 결국에는 반도체 쪽에서 지수가 상승할 때 반도체가 같이 안 갈 수는 없는 시장이기는 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집중해야 그러니까 하창원 되고. 본부장님도 역시나 시간의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오케이. 네, 근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반도체가 지수를 가든 지수가 반도체라든 이게 유리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고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고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데 네. 오늘 근데 거꾸로 미국이 갈 때 우리가 못 가고 미국이 빠질 때 우리는 좀 더 빠지고 이런 패턴이 다시 시기로 반복되면 기업 밸류와 프로그램 관련되는 건 우리 유니크한 강점이죠. 네. 나머지 없어서 좋은데 반도체는 그런 패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계속 신경 쓰는데 오늘 UBS에서 그 빅6 테슬라 저리가 테슬라는 이제 M7을 빼고 빅6에 대해서 매그7에서 빅6로 빅6에 대해서 아직 발표되겠는데 올해 성장률은 EPS가 40몇 %인데 내년의 성장률은 한 17%다. 그래서 중립으로 낮춘다. 중간에 뭐 뺐어요. 근데 성장률은 올해보다 내려간다. 네. 그래서 중립으로 낮췄거든요. 그게 조금 찝찝했어요. 그렇죠. UBS 말을 믿는 건 아닌데 제가 처음에 애널리스트 처음 시작할 때 99년인가 2000년 시작할 때인데 2000년에 99년 2000년 할 때인데 네. 그때 이렇게 뭐지? 버블 그런 얘기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2000년 여러분 잘 모르 2000년 5월인가부터 누가 처음으로 버블 얘기하고 2000년 여름 지나면서 화랑 멀어졌거든요. 근데 3월인가 5월인가 제가 어디 외국 증권사 다니는데 오퍼가 왔어. 너 가서 나랑 같이 일할래? 라고 오퍼가 온다 UBS에서 왔어. 그 UBS 나는 초짜니까 그때 시니어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생각하는 게 다른 거야. 그때 반도체를 꺾으려고 그러더라고. 한참 얘기 처음에 듣고 난 들어간 지 1년 안 됐는데 얘네들이 바라보는 관심이 다르구나. 한참 앞서서 하는구나. 제일 큰 게 뭐냐면 주가가 올라갔다. 근데 이게 20년 전이니까 그걸 할 수는 없어요. HBM이라는 엄청난 파워풀한 게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한켠에 기억하고 있는 거지. 네. UBS가 왜 꺾었을까?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삼성 하이닉스가.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예상이 확 빨리 올라오거든요. 너무 빨리 올라와서 2분기, 3분기 때 그로스가 성장률이 이제 좀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라서 실적 나오고 나서 주가가 만약에 20만 원 터치를 못하면은 진짜 고점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혼자 치고 할 것이냐? 그런 생각도 들다 보니까 조금 걱정보다는 좀 경계심이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좀 결국은 지금 했던 말을 아침부터 점심까지 그냥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건데 네. 실적 확인하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굉장히 강한 시장. 네. 그래서 관망할 수밖에 없고 올라가는데 좀 답답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 오늘 사실은 아까 HD 현대일렉도 사실은 엄청 갔었어. 한 10% 갔었거든요. 맞아요. 네. 10% 가까이 맞아. 갔죠. 근데 이 실현 좀 했죠. 누군가. 개인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반응도 조금은 신경 써요. 왜냐면 HD 현대일렉도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1분기 실적은 사실은 환율 효과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고 해가지고 하반기에도 영업이익률이 1분기처럼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거는 이제 수주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팍 빠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기울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하이닉스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뚫을 때 많이 못 뚫으면은 좀 어떡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릅니다. 5월 4월 30일까지 보고 그리고 주가 반응 보고 그리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밸류업. 알겠습니다. 두 분한테 마지막으로 이것만 정말 짧게 이 질문 두 분이서 학을 떼실 거라는 거 알면서도 이 얘기가 워낙 많아서 한번 드리고 갈게요. 네. 반도체에 집중하자 그래가지고 반도체를 포트에 몰아놨는데 비중은 좀 많이 채워놨더니만 수익이 마이너스 30%를 넘어서고 있다. 어떡하냐 이런 댓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반도체로 어디서 어떻게 잡으셨으면은 수익이 지금 마이너스가 30%를 넘어섰을까?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종목이나 뭐 그런 비중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뭐 오늘 산다고 내일 올라가는 거 아니겠지만서도 네. 두 분의 뷰에 좀 변화가 있는지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지금 뭐 이것저것 주워 담을 때 반도체를 가장 메인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기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그 포트에서 현금을 65%까지 늘린 게 더 딱 일주일 전에 월요일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 제가 행간의 뜻을 읽으라고 제가 그다음에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뭐라 그랬죠? 반도체가 이제 더 이상 핵심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분명히 나요. 삼성전자랑 소재만 담을 거면. 네, 그리고 스몰 캡들도 포함해서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니 따라가는 건 나는 거시기하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현금 비중 높였으면은 그게 어떻게 하는 거는 그걸 알아들으셔야 되지 않나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 말고 다른 거에 다 그리고 누가 아무리 반도체 좋아도 30% 40% 강력히 공고한다 누가 그럴 얘기했나요? 예를 들어서 HD 현대일렉트릭 좋다고 해가지고 어느 네. 시점에 매번 물어볼 때마다 HD 현대를 포함해서 전력을 35% 실어서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분산의 원칙과 아까 지수 자체를 2750 밑으로 내렸을 때 그 의미를 아셨면은 그래도 주가는 빠졌겠지. 알겠습니다. 빠졌겠죠? 근데 그 이상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충분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하창호 본부장님 벌써 뭐 얼굴에 스트레스가 형. 우리 원래 그러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하시고 있어. 오늘 오프닝 힘들어하지 마. 오늘 오프닝 벨 9시 55분이죠. 뭐가 아마 9시? 그쯤일 것 같아요. 9시 그쯤에 제가 55분. 했던 얘기를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 가고 나서. 네. 저 먼저 가고 나서. 네, 오프닝 그 벨? 가시고 나서 이제 클립이 거기 딱 있어요. 딱 가시고 손 흔들고 가시고 나서부터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찾아서 봐라. 라고 하셨네요. 아니, 오늘 거니까. 오늘 거니까. 오늘 그거 거니까. 며칠 전에 한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오늘 사실 욕은 제가 다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걱정하지 아이고 때문에 않으셔도 되고. 대단히 시간 좋습니다. 끌어서 고마. 예. 거기서 다 희석됐어. 이제 오늘 칭찬도 있어요. 우리 리니님께서 네. 5만원 보내주시면서 테슬라 숏 280부터 끌고 오고 매매하면서 어제 수익 실현했습니다. 테슬라 숏 치셨대요. 네, 김장현 본부장님이 150불 아래도 갈 것 같은데 라는 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쯤에서 흔들릴 때 수익 극대화하는데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150 하면서도 하셨습니다. 수익이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280부터 숏 잡으셔가지고 숏을 아래쪽으로 나갔고. 잡으셔서 굉장하시네. 이제 그 말을 하셨을 때 180불 그쯤에서 수익 내일 극대화하셨다고 20% 오르면 어떡하지? 아니 뭐 그래도 수익, 뭐 수익 다 하셨으니까. 챙기셨대요. 챙겼으니까 리니님께서 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숏으로 이제 드신 분들은 저희가 읽어드리기가 조금 약간 어려운 게 반대층 계신 분들. 카지노 가도 그래요. 역배팅하는 사람은 돈 따도 얘기 안 하지. 죽일 듯이 쳐다봅니다. 네, 한우 별로 안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요거는 좀 행간의 의미를 잘 읽으셔서 투자를 잘 하신 것 같아가지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시 22분 지나고 있어서 오늘의 메인 코너 유일하게 넷 중에서 욕 안 먹는 한 사람이 진행하는 우리 콸콸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자 누나 자, 마무리해줘. 가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가 아니라 오늘 세 분의 피로를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피로를 드리려고 합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자, 오늘의 바카스 콸콸콸 사연 보여주세요. 오늘은 토론으로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게 3일 전에 달렸던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엔비디아가 10% 하락했습니다. 반도체주 섹터 쪽으로 비중을 압축을 했고 어제 국내 증시 급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일부 추가 매수를 했는데 월요일장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전부 계좌를 던지는 게 나을지도 고민 중인데 주말 사이에 결정하게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하는지 댓글로라도 코멘트 꼭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늘 사연이 없어서 요걸 어떻게 질문을 해볼까 해서 이렇게 토론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장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 올라왔죠. 올라오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2600에서 이걸 지지할지 내려갈지. 그럼 또 다시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길 때 도망가는지, 버텨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아이, 뭐야. 혼자 해라. 우리 셋 죽이려고 그냥.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더 죽겠다, 힘들게 할 것 진짜. 같다고. 아니, 더 힘들게 할 것 같지만. 본부장 이럴 거면 그냥 리딩방 하나 열죠. 그래서 돈 차라리. 벌면서 돈 가격을 벌면서. 찍어주고. 아니, 이거 그냥 우리들의 의견이고. 알겠습니다. 네.
할 말 없나요? 안 되나요? 원호님부터 누구부터 하실래요? 왜냐 아직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사실. 전쟁 끝났잖아요. 아 근데 요거는 아니, 실적도 이란이 잘 안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요거는 근데 우리가 연속적으로 했고 네. 제가 이거 하도 반복 질문 나올까봐 저는 그냥 제 독재 노트에 올렸어요. 그냥 영상을 제가 원래 글만 쓰다가 이건 안 되겠다 계속 이게 나오겠다 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을 보세요. 거기 13분, 14분짜리로 제가 수급부터 해서 막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 오케이, 오케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나리오를 세우자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그냥 매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제가 평소에는 이런 거에서 막 갑자기 지수를 갑자기 꺼내 들었고 지수를 꺼내 드리면서 요렇게 해서 요런 라인들에서는 뭐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셔라. 요런 거는 왜 매물대고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그런 거를 왜 얘기를 드렸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대응 전략을 짜시고 거기에 맞게끔 설정을 해 놓으셨다면은 거기에 맞게끔 그냥 하시면 돼요. 지수 기준으로. 왜냐면 이게 상황이 바뀌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버리면은 좀 내 현금의 흐름이 없어지거나 현금 비중 자체가 내가 예상한 거와 다르게 너무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두고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면 항상 거기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현금을 애초에 빼놓고 네. 그 비중을 빼놓은 나머지 현금으로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첸 S님께서 네. 민트의 도전 생매장 해서 1시간 내내 우리는 아침도 해 똑같은 질문으로 아침도 2시간 넘게, 2시간 한다고 넘게. 지난주부터 죽겠어 진짜. 이거 아침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똑같이. 근데 그러면 네. 조금 다른 각도로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26분이기는 한데 짧게만. 사실 지금 4월 말이라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 김장현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6월달 7월달에 금리 인하 못하면 대선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부담돼서 어차피 연내 못한다. 연내 한 번. 한 번?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연말 돼야. 왜냐면은 괜히 연준이 금리 건드렸다가 대선 전에 정치적이고 뭐고 막 이런 소리 듣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6, 7월에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거의 물 건너갔잖아요. 물건을 갔다기보다는 그렇게 좀 미뤄진 거 맞죠? 미뤄지고 있잖아요. 아직 PC 나왔고 그러면 자 4월 지나가고 이거 4월 다 지나갔어요. 5월 되면은 뭐 셀린 메인에 뭐네 뭐 이런 얘기 나올 거고 만약에 빅테크들이나 AI들 실적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5월도 쉽지는 않을 거고 자 6월 7월에 금리 인하 뭐 기대가 물러가는 거고 그럼 대선까지 이제 계속 바라보면서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럼 증시가 무슨 모멘텀으로 어떻게 오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요 타이밍 지나가면은 다시 오지 않을 타이밍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올해 연초로 가봤을 때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은 미국 대선이 있는 해라서 헷갈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미국 대선이 있었을 때 나스닥이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얘기인 즉슨 기술주들이 랠리를 보일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롱의 포지션을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들도 있어요. 과연 그 패턴이 통계적으로 본다면 세린메이 나오는 것도 통계적으로 5월부터는 안 좋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세린메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좋아하는 통계로 넘어가면은 나스닥이 대선이 있을 때는 불패였거든요. 진짜 불패였어요. 불패였기 때문에 네. 그게 요번에 깨질까? 데이터 충돌이네요. 네, 깨질까? 저는 안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결국엔 시장은 일정 라인으로는 롱으로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 데이터로만 봤을 때 실적의 흐름을 봤을 때 이거 꺾였냐? 안 꺾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투자 왜요? 어닝을 기반으로 시장을 보는 거잖아요. 어닝이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이 꺾일 이유가 뭐가 있죠? 그런 생각으로 본다면 시장은 롱으로 보는 게 지금은 맞다라는 맞다. 생각입니다. 대신에 그 안에서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여지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안에서의 흐름을 잘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오케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짧게만. 비중을 담으실 때는 이 비중을 내가 담는 그 시점이 과연 롱 포지션으로 내가 홀딩을 할 수 있는 자리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맞죠. 지수가 높을 때는 그런 포트를 애초에 설정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고 그 시점이 싫으시다. 그럼 다음 기회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게 베스트예요. 근데 그거 하기 싫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부장님 코멘트 있을까요? 아니면 나 이제 중립이에요. 중립이라 그러니까 자꾸 제가 중립이라고 했더니 진짜 말 중립이에요. 저는 제가 틀릴 거면서 말씀드리는 틀릴 거예요. 수도 제가 있고 맞을 수도 아니, 있고 반반? 안 틀린다고 하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 반 저거 반. 제 노트 저거 하는 거는 현금 45% 했는데 그리고 반도체보다는 기업 밸류업이 좀 먼저 나가 있고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그 조선 이런 거 이런 다코스는 그 비슷하게 25, 15, 15 하면 55가 되고 45 현금이에요. 네. 제가 자꾸 이렇게 저기 컨선을 하는 거는 다시 올라갈 때 그 목표하는 그 우리가 2,800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번에 2분까지 못 가면은 하반기에 갈 수 있을까 하거든요. 2분기 못 가더라도 3분기 다시 2,800, 3,000원 갈 수 있으려면은 금리 인하가 안 오고서는 쉽지 않다고 보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전제가 금리 인하가 3번까지 갔다가 한 번으로 잡혀졌기 때문에 어쨌든 CPI, PC 넘버를 보면서 그걸 바꿀까 말까 하는데 지금은 중립이다. 중립이라는 얘기는 내려갈 때 사야 되는 거고 올라갈 때는 조심해야 되고 아까 아침에 뭐라 했지 제가? 막 올라갈 때 사지 말라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샀으면 또 물렸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으로 아까 비슷한데 저기 사는 포인트를 잘 잡아야지 되는 거지. 그 잘 잡으면 마이너스 30% 날 리가 없어요. 예, 날 리가 없어.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다는데 지금은 중립이다. 업사이드가 올라갈 때 그 정고점을 갈 것이냐 모르겠다. 저는 그런 비고 아까 저기 테슬라 그런 거는 제가 중간중간에 막 뭘 깨잖아요. 제가 쇼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간의 뜻을 보고 하시면은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은 아직 저세상으로 간다는 건 아니고요. 진짜 저세상 가면은 2,530 저번에 환율을 넣어서 네. 외국인이 손실을 보는 시점. 그거 갈 정도가 눈치가 채면 다 버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올 것이냐 것은 지난주에 있었던 엄청난 네거티브가 다시 동시 다발적 나와야 되는데 네. 그건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쉽지 않은 장이고 저희도 정보를 여러 가지 취합해서 시나리오를 짜보려고 하지만 네. 저희마저도 뭐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어려워요. 어렵고 잠깐만. 잘 모르겠고. 현금 지난주 월요일 아침에 65% 얘기했고 어저께 제 노트 했을 때 현금 45% 저점에 살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고 갑자기 들어오셔 그 질문하니까 네. 그건 따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뒤에 뉴스룸 팀의 컨텐츠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3프로 머니 채널에서 다시 보기 댓글 좋아요 그리고 또 사연 많이 사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편안한 저녁 되시고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